여기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 온 포르투갈 여대생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강에서 친구 중 한 명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포르투갈 여대생은 기겁을 하며 한국인과 중국인은 단 3초면 구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포르투에 살고 있는 대학생 리타입니다. 포르투는 포르투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살고 있는 포르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베이라 지구를 포함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성 프란시스코 교회나 클레리고스 탑과 같은 바로크 건축물이 유명하고 도우로 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리버프론트는 포르투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랍니다. 포르투의 동루이스 1세 다리 아래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멋진 레스토랑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오랜 시간 포르투 동루이스 1세 다리 아래 리베이라 지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희 레스토랑은 강변에 붙어 있어 도우로강의 환상적인 전경을 볼 수 있어서 항상 관광객과 현지인으로 붐빈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의 레스토랑 일을 도우며 전 세계 다양한 관광객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즐거워하시는 손님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져요. 중국인만 제외하면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중국인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관광객에 비해서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제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부모님을 도와 레스토랑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데 레스토랑 안쪽으로 중국인들이 10명이 넘게 들어오더니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바로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중국인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레스토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식사를 하실 예정이라면 자리를 안내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본인들끼리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레스토랑 안쪽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중국인 중 한 명이 지하에 화장실을 발견하고는 다른 중국인들을 소리치면서 부르더라고요. 포르투는 화장실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드시는 고객에게만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달려가서 레스토랑의 화장실은 음식을 주문한 고객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화장실 내려가는 입구를 막아서자 중국인 단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중국어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 명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땐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급하게 화장실만을 사용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하면 공중화장실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이용을 하게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죠. 저는 레스토랑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유료 공중화장실이 있고 저희 레스토랑은 식사나 음료를 주문하는 분들께만 화장실을 개방하므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중국인들은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중국인 단체가 나가자마자 레스토랑은 조용해졌고 저는 손님들께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 관광객이 급히 레스토랑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중국인들이 레스토랑 뒤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와 아르바이트생들은 기겁을 해서 밖으로 나갔고 조금 전 저희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중국인 단체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중국인들은 사라진 후였어요. 도보 3분 거리에 공중화장실이 분명 있다고 말했음에도 길거리에 노상방뇨를 하는 중국인들을 본 후 저는 충격에 빠져서
인터넷으로 중국어를 찾아 대변 금지라는 표지판까지 걸어놓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거나 주변에 방해될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 지르거나 화장실을 사용한 후 물을 내리지 않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례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 3명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금방 다녀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그 동양인들은 영어로 본인들은 한국에서 왔고 숙소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한국인이라는 말에 잠시 고민했지만 그 관광객들은 많은 음식을 먹었고 술도 많이 마셔서 굉장히 취해 있었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해 보였어요. 심지어 3명 중 1명은 보이지 않았죠. 금방 다녀오겠다며 둘이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한 사람만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우리가 이깟 음식값 안 낼까봐 붙잡는 거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술에 취해서 주변이 보이지 않는지 굉장히 분해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고 한국인이라고 말한 관광객은 경찰이 올 때까지도 멈추지 않고 제게 항의를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는데 경찰을 보자마자 그 관광객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는 결제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영업방해를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음식값을 결제하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경미한 경우라 벌금만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저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경찰이 신분 검사를 할 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었던 거죠.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오면 이미 예약된 자리라고 말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몇 번 거절한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동양인을 보면 중국인과 한국인이 바로 구별이 가능해요. 한국인은 중국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한 번은 한국인의 배려심에 크게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레스토랑 외부 테이블에 흡연하는 한국인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외부 좌석은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해서 한국인 커플 중 남성은 테이블에 앉아 흡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 커플 바로 옆에 아이를 데리고 온 이탈리아 가족이 앉자마자 한국인 남성은 바로 피우던 담배를 끄더라고요. 다른 관광객들은 아이가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인 남성은 식사 후 디저트를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자리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흡연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에 들어가서 혼자 흡연을 하고 테이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처음 본 광경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인들을 유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예의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죠. 일단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아요. 그리고 질서를 항상 잘 지켜요. 저희 레스토랑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국인들은 조용히 뒤에 가서 줄을 서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줄을 서지 않고 빈자리가 있으면 먼저 가서 앉아버려요. 먼저 온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안 일어나려고 하는 중국인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줄 때 눈을 마주치고 고맙다는 말을 하는 아시아인은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음식을 먹을 때도 깔끔하게 먹고 음식을 다 먹고 난 자리도 굉장히 깨끗해요. 가끔은 직원이 치우기 좋게 정리까지 해두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한국인은 영어를 잘하죠. 중국인들 중에서도 영어를 가끔 하는 중국인이 있지만 대부분 본인의 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해요. 그렇게 많은 일을 경험하고 나니
아시아인 중 중국인과 한국인이 바로 구별이 가더라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다르게 피부도 깨끗하고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의 손님 중 한국인들을 가장 좋아해요. 그런 한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호감이 생겼는데 제가 드디어 한국을 여행 가게 되었어요. 저는 유럽 국가에 살고 있어서 방학이면 저 포함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주변 유럽 국가로 여행을 다녔는데 친구들이 이번에는 안 가본 아시아 국가를 가보자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에 가자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을 가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포르투갈에서도 이미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인기가 많아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궁금해하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를 기대하며 방문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와 친구들은 인천공항의 규모와 청결함을 보고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포르투갈은 유럽연합 국가여서 주변의 유럽 국가들로 자주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공항보다 인천공항이 깔끔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도 공항 바닥이 정말 깨끗해서 양말만 신고 다녀도 될 것 같아 보였죠. 게다가 공항의 공중 화장실은 무료인데도 굉장히 청결했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처음 봤을 정도예요. 친구들 모두 화장실을 보고 놀라워했죠. 사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 어떤 것보다 화장실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많은 유럽 국가들을 다녔지만 한국만큼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는 곳은 결단코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공중 화장실인데도 비데도 있고 휴지와 비누도 가득한데 화장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포르투갈 공중 화장실에 비싼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향기가 정말 신기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인들에게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는데 한국의 공중 화장실마저 향기가 난다며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놀라워했죠. 입국 수속을 할 때도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으로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체크인이 완료되어서 모두 입국 수속이 진짜 끝난 게 맞는지 어리둥절할 정도였죠. 곳곳에 외국인을 위한 표시도 잘 되어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이동하기도 편리했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면서 진짜 훌륭하다고 한참 동안 칭찬한 것 같아요. 공항철도를 타러 내려가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스크린도어가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유럽 국가들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사람이 많이 붐비면 선로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불안한데 한국은 정말 안전해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하철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죠?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지하철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처음 마주한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시민의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앉지 않고 비어있는 좌석들이 보였죠. 궁금한 마음에 빈 좌석 쪽으로 가봤는데 세상에 임산부 좌석과 노약 좌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임산부 좌석과 노약 좌석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자를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숙소에 가까워질수록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희는 조금 긴장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동하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무거운 짐까지 있어서 저와 친구들은 바짝 긴장했는데 그런 긴장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한국인들은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이동을 했고 밀치면서 먼저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날 숙소에 이동을 해서 짐을 풀고 우리는 배가 고파서 가까운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포르투갈에도 한국 음식이 유명하긴 하지만 들어만 봤지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한국의 음식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희가 들어간 식당은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판매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어떨지 정말 궁금했죠. 잔뜩 기대하며 음식을 기다렸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크고 투박한 뼈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강한 마늘 냄새가 나서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죠. 용기 내서 감자탕의 국물을 한 입 떠먹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고기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육즙 가득한 국물이 정말 감칠맛이 가득하더라고요. 친구들도 한 입 먹어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냐면서 다들 대화도 하지 않고 한동안 감자탕을 먹는데 열중하게 되었죠. 우리는 한국의 감자탕이라는 음식에 반해서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결정하고 여러 음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을 보았어요. 순두부찌개, 갈비찜, 빈대떡, 불고기, 비빔밥 등 많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한국의 스튜인 순두부찌개는 부드러운 두부와 매콤한 국물의 조합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포르투갈 레스토랑에서 순두부찌개라는 음식을 판매하면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순두부찌개의 고소하고 매콤한 맛은 대단했어요. 그렇게 여러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방문했는데 저는 사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포르투의 도우로 강변 야경만큼 아름다운 곳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보는 한강 야경은 정말 웅장할 만큼 멋있더라고요. 한국의 한강은 유럽의 강들과 다르게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드넓은 잔디밭에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느끼지 못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의 사람들과 야경을 바라보는데 한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비슷해 보이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한국인 커플로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대체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 음식은 바로 치킨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인 커플에게 어딜 가면 그 치킨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모두들 치킨을 당장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런데 한국인 커플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식당에 찾아가지 않고 전화 한 통이면 치킨을 우리가 있는 장소까지 가져다 준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 넓은 한강에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져다 준다는 말에 다들 경악을 했죠. 우리는 한국인 커플에게 부탁해서 치킨이라는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치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심지어 치킨은 방금 튀긴 것처럼 굉장히 따뜻했고 바삭하고 정말 고소했어요. 치킨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저와 친구들은 감탄했어요. 여행하는 동안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영어까지 잘했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경험하면 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친구들과 대화를 했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이탈리아 여행 중 동양인을 봤는데 중국인과 한국인이 잘 구별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바로 한국인과 중국인은 단 3초면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죠. 가까이에서 보면 한국인은 깔끔하고 좋은 냄새가 나며 피부도 맑아.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많은 한국인을 만났는데 한국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아.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내가 본 건 중국인이 분명할 거야. 유적지에 낙서하는 동양인을 발견하고 기겁을 했는데 멀리서 본 거라 중국인일지 한국인일지 궁금했는데 중국인이 분명한 것 같아. 나도 이번에 한국 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와 다른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에도 즐겁게 여행을 하고 포르투갈로 돌아왔어요.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도 한국인이 좋았는데 이번에 한국을 경험해보니 한국이란 나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행했던 한국이 그리워서 포르투갈로 돌아와서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드라마, 음악들도 찾아보며 한국을 추억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포르투갈에는 중국인 말고 한국인만 여행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 리타님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리타님의 사연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한국인을 사칭까지 한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다행히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다르게 예의 바르다고 하시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좋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